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매화, 그러니까 매실나무죠. 매실나무인데 이 매실나무에서 붉은 꽃이 핀다 해서 홍매화라고 하는 홍매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오미크론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죠. 그리고 추워서 부들부들 떱니다.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오미크론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홍매화는 그 흰 눈이 펄펄 날리는 이 추운 겨울에 꽃이 활짝 피었다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홍매화가 어떤 나무인지 다른 매실나무하고 풀독이하고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홍매화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보면 이렇게 홍매화, 매화 중에서도 붉은 꽃이 핀다 해서 홍매화라고 제가 여기에 붙여놨는데, 이 홍매화는 우리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실나무, 베니치도리, 요거는 푸르누스 무메라고 하는 요 말이, 요 학명에 있는 푸르누스 무메라고 하는 요 말이 바로 매실나무라는 뜻이죠. 요 매실나무라는 뜻이고, 베니치도리는 여기 베니치도리라고 했는 요것은 품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매실나무 베니치도리는 요 학명을 그대로 우리말로 적어 놓은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 국가 표준 목록에서는 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긴 이름 싫어합니다. 이름이 길면은 아무도 이름을 외우려고 생각을 안 하죠. 이름을 외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이 이름 다 무시해버리고 전부 홍매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면 전부 다 홍매화라고 하지 매실나무 베니치도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모두 다 홍매화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서 홍매화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꽃은 보면은 매실나무하고는 꽃의 색깔이 틀리죠. 이 매실나무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진달래빛이 나는 연한 분홍색,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붙지 않는, 앞에도 아무것도 붙지 않고 뒤에도 아무것도 붙지 않는 푸르누스 무메라고 하는 매실나무죠. 매실나무는 이런 분홍색의 꽃이 피는 데 반해서 홍매화는 붉은색의 꽃이 피죠. 붉은 홍자를 써서 홍매화 그대로 붉은 홍자를 써서 이렇게 빨간 꽃이 피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인터넷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꽃의 색깔이 유튜브에는 약간 바래게 나오더라고요. 바랜 색깔로 나오는데, 사실 유튜브에 나오는 이 색깔보다는 꽃의 색깔이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 모습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을 거니까 사진으로 보시는 게 아마 더 정확한 꽃의 색깔일 겁니다. 아마 유튜버가 꽃의 색깔 붉은색을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꽃은 보면은 이 꽃하고 아주 비슷한 꽃이 여기 이렇게 보면 풀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독이하고 이 풀독이가 있는데, 이 풀독이는 보면은 여기 보면은 꽃의 색깔이 아주 연하죠. 연한 분홍색으로 이렇게 피는데, 꽃의 색깔이 이렇게 분홍색인 것이 풀독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풀독에 비해서 매실나무는 꽃이 진달래 색깔인데 꽃잎의 크기가 이렇게 좀 크죠. 넓죠. 넓어서 꽃잎과 꽃잎 사이가 거의 달라붙을 만큼 서로 포개질 만큼 이렇게 약간 포개지죠. 약간 포개질 만큼 꽃잎의 폭이 넓은 것이 바로 매실나무인데 반해서 풀독에는 이 꽃잎의 폭이 좀 좁습니다. 좁아서 요 꽃잎과 꽃잎 사이가 약간 벌어진다 하는, 그래서 요 뒤에 보이는 요 꽃받침들이
다 보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꽃잎과 꽃잎 사이가 벌어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매화는 보면은 홍매화나 매화나 보면은 이 암술대를 보면 암술대의 아래쪽에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암술대 아래쪽에 털이 있고 씨방 부분에도 털이 많이 있습니다. 털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면 요 씨방 부분의 털이 요 씨방 부분에 있는 요 털이 열매의 껍질에 그냥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열매 껍질에 털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매실나무 종류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풀독이는 보면은 암술대에 털이 없습니다. 요 암술대에 털이 없고 씨방에는 털이 있는데 씨방의 털이 엄청 많죠. 엄청 많다고 하는 특징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가 털로 복실복실하게 많이 털로 잔뜩 덮여 있죠. 이렇게 열매 껍질이 털로 덮여 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풀독입니다. 풀독인데 이 매실나무, 우리가 매실나무라고 할 때 이 매화라고 하는 이 매실나무는 키를 보면은 사진으로 보면 키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매실나무의 키는 높이가 4m에서 6m 정도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키가 큰 것이 매실나무인데 반해서 이 홍매화는 키가 그리 크게 자라질 못합니다. 크게 자라질 못하고 키가 1.5m에서 2.5m 정도, 그러니까 3m는 못 자라는 거죠. 키가 좀 작은 키 나무인데 이렇게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정원에 키우기가 좋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원에서 키가 작은 이 매실나무가 빨간 꽃이 봄에 이렇게 피는데 이 봄에 피는 봄에 피는 것이 요즘 남부지방에, 오늘도 남부지방에는 눈이 풀풀 날린다고 하죠. 그리고 강원도 지방에는 눈이 엄청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쌓인 요 꽃이 피어 있는데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매혹적인 이런 꽃을 피우는 것이 홍매화인데 요 키가 작으면서 붉은 꽃이 핀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매실나무 종류들은 열매를 굳은씨 열매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한자로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 굳은씨 열매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 굳은씨 열매의 핵과의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를 굳은씨 열매라고 하는데 요 매실나무, 홍매화도 마찬가지로 이 핵과입니다. 핵과이고 굳은씨 열매인데 요 열매가 복숭아의 열매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죠. 우리가 복숭아를 깨물어 먹게 되면은 복숭아를 씻어서 물에 씻어 가지고 입에 딱 깨물면은 얇은 열매 껍질이 탁 터지면서 그 속에 달콤한 과즙이 주르륵 흘러나오죠. 과즙이 흘러나오는데 그 과즙을 우리들은 과즙이 흘러나오는데 그 과즙은 바로 이 열매살 속에 과즙이 액체가 달콤한 물이 들어 있었는데 이 열매살을 우리들은 한자로 이렇게 과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육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말로는 열매살이라고 하는데 이 열매살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죠. 커다란 씨앗이 복숭아처럼 복숭아도 커다란 씨앗이 딱 하나 들어있듯이 여기 홍매화도 요 속에는 커다란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 씨앗이 복숭아의 씨앗처럼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딱딱하다, 씨가 딱딱하다 해서 굳어있다, 씨가 굳어있다 해서 굳은씨 열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굳은씨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홍매화죠. 이러한 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추운 겨울에 향기가 엄청 진하게 풍겨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홍매화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